책 읽어주는 미주널. 저물가, 저금리 시대는 끝났나? 미국에서는 2020년 팬데믹이 터지기 전 기간을 대안정기라고 부른다. 공식적인 시작점은 없지만 1990년대 초반부터 팬데믹 이전까지의 시기를 가리킨다. 세계화 그리고 2001년 중국의 WTO 가입으로 디스인플레이션, 즉 인플레이션이 적정한 수준으로 둔화하는 것이 지속하면서 세계적으로 낮은 금리가 유지된 기간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를 제외하면 경제적 변동성도 크지 않았다. 거의 30년 동안 단 두 차례의 경기 침체만이 발생했다. 역사적으로 평균 6에서 7년에 한 번씩 경기 침체가 되풀이됐던 것에 비하면 호황이 길게 지속됐다. 그러다 보니 주가는 꾸준히 올랐고 채권의 수익률도 하락하면서 자산시장은 지속해서 성장했다. 1960에서 70년대 인플레이션과 금리, 경제적이고 지정학적인 변동성이 모두 높던 시기와는 달랐다. 1980년대 초반 공격적 금리 인상으로 인플레이션을 잡은 패드의 폴 보커 전 의장이 대안정기 토대를 다진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 월가에서는 대안정기가 끝나고 구조적인 고물가, 고금리 시대가 다시 도래했다는 관측이 많다. 미중 갈등으로 세계화는 탈세계화로 되돌려지고 있으며 제조업은 리쇼어링되고 있다. 이는 생산 비용 증가를 불러 상품 가격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이다. 높아진 지정학적 갈등,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인한 에너지 공급망 혼란도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있다. 미국뿐 아니라 선진국 모두가 겪고 있는 인구 구조 변화, 저출산 노령화로 생산 인구가 줄면서 임금 상승 압력도 강해지고 있다. 거시경제 연구소인 TS 롬바드는 각국의 정부는 완전 고용 상태에서도 막대한 재정 적자를 내고 공무원들은 필사적으로 물가 통제에 손을 대고 있다. 또 세계화는 후퇴하고 미국의 반도체 법과 IRA 등으로 대표되는 산업 정책이 갑작스럽게 인기를 끌고 있다. 20년 전에는 이런 국가 개입은 상상할 수 없었지만 오늘날 새로운 표준이 되고 있다라면서 이는 자유방임과 자유무역, 최소한의 국가 개입을 근간으로 해온 신자유주의의 후퇴라고 분석했다. 과거의 국가 개입은 경제적 효율성 저하와 재정 적자 증가로 이어졌다. 역시 물가와 금리를 높이는 요인이다. 참 씁쓸하죠, 사실은. 네. 당장 재정 적자는 더 많은 국채 발행으로 이어지고 있다. 23년 9월 미국 채권 시장에서 국채 10년물 수익률은 한때 연 4.5%를 넘어섰다. 미국의 재무부가 3분기에 국채를 1조 달러어치 발행한 여파다. 애초 제시했던 7,330억 달러보다 훨씬 많았다. 4분기 발행 규모도 8,520억 달러에 달한다. 이는 미국 연방정부가 대규모 재정 적자를 지속하고 있어서다. 2023년 GDP 증가율이 2%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경기가 괜찮은데도 연방정부 적자가 GDP의 6%에 달할 것으로 추정이 된다. 연방정부의 부채가 33조 달러를 넘어선 상황에서 국채 금리가 치솟자 이자 지급액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더블라인 캐피탈의 제프리 건들락 CEO는 국채 금리가 5.5% 수준에 오랫동안 머문다면 연방 정부의 국채 이자 지급액은 추가로 1조 달러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용평가사 피치는 이런 재정 적자 악화, 부채 부담 증가, 부채 한도 이슈 등을 이유로 2023년 8월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AAA에서 AA 플러스로 강등했다. 단기적으로는 23년 미국 경제가 예상하고 강세를 유지하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인 2%까지 둔화하는 데 긴 시간이 걸릴 것이란 예상도 국제 수익률 상승 원인 중에 하나다. 과거 미국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치솟으면 정점에 한 번 이상 도달하는 게 일반적이었다. 시티그룹은 상품에 대한 활발한 수요, 공급망 회복이 종료된 점,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24년 인플레이션 예측에 대한 상향 위험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리가 상승하자 대안정기가 끝났다는 주장이 더 힘을 얻고 있다. 헤지펀드 투자자인 빌 에커먼은 탈세계화, 친환경 에너지 전환, 복지 비용 증가 등 더 많은 장기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변화에 비추어 보면 장기 금리가 얼마나 낮은지 놀란다라며 세상은 예전과 구조적으로 달라졌다라고 밝혔다.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은 미국의 재정 적자는 전례 없는 수준이다. 향후 1년 안에 미 국채 10년물 수익률 5.5%를 보더라도 놀라지 않을 것이고 유가도 120에서 150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는 가설에 기반한 게 아니고 1945년 이후 겪어보지 못했던 구조적 차이에 따른 것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지금과 같은 경제 환경을 본 적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레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도 인플레이션 추세가 과거보다 더 거셀 것, 아마 2.5%
정도이고 미 연방 정부의 증가하는 차입 등을 고려할 때 투자자들은 향후 10년간 미 국채 10년물에 대해 4.75% 수익률을 예상할 것이며 그건 분명히 더 높아질 수 있다라면서 오늘날 많은 요인은 명백하게 경제가 저금리 시대와 다른 시대에 있음을 암시한다고 주장했다. 월가에서는 저금리 저물가 시대가 고금리 고물가 시대로 바뀐다면 투자 목표와 방법을 달리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잘수 수합은 지금 투자자들은 수십 년간 지속해온 대한전기 때의 투자 패러다임에 빠져 있는데 좀 더 변동성이 큰 시대로 전환되고 있다고 가정하면 투자 환경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라면서 반드시 더 나쁘거나 기회가 없는 것이 아니라 달라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려면 인플레이션, 경제 성장, 지정학적 측면에서 더 큰 변동성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주식 간의 수익률 분산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본다. 좀 더 높은 경제 및 물가 변동성, 급증한 정부 부채와 그에 따른 비용으로 정부 재정, 중앙은행 통화, 정책 측면에서 대한전기보다 움직일 여지가 좁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 7장 남았습니다. 정말 시간 빠르죠. 참 이 책 많은 애정이 있는 책인데 아무튼 저희 미즈놀 책 읽어주는 미즈놀에 많은 분들 또 후원해 주시고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책이 끝나면 더욱더 주옥 같은 책 선별해서 계속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